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에서 부산 MBC 자갈치 아짐에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갈치 아짐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이소. 이제는 자랑스런 자갈치. 너나 잘하세요. 친절하게 이슈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양미숙의 친절한 미숙씨,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앞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도시형 정비 사업 여기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다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6월 3일에 미래 도시형 정비 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고요? 네, 시민과 공공이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발표했습니다. 핵심 과제가 4개인데요. 예. 첫 번째, 사회 경제 정책적 여건 변화 및 재개발 재건축 진행 중인 정비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2030 부산시 도시 주거 항비 정비 기본 계획 재정비 변경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고, 네네. 두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 지원을 강화하는 정비 계획 입안 요청제를 전면 시행, 그리고 세 번째는 신속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 심의를 본격 시행해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민간 주도의 혁신적 건축 디자인 제한 제도 중에 하나인 특별 건축구역 활성화 시범 사업을 추진해 세계적인 건축가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설계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 배제, 기획, 설계비 일부 지원 등 절차 간소화 등의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네.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책은 예. 항상 이렇게 쭉 늘어놓으면은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렵지. 일단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부산시가 이렇게 4가지 핵심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네. 난개발 전형이라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조항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도시 계획이나 재개발 이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부산시의 정책 그리고 정책에 따라서 시행되는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을 봐온 시민단체 활동가 중에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4가지 모두 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짚어주시죠. 예. 저도 계속 문제만 지적하려니 좀 부담스럽네요. 먼저 2030 부산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안 중에서 예. 기준 용적률 변경을 통한 디자인 혁신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 디자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기준 용적률을 올려준다는 것인지 용적률을 올려주기 위해 디자인 혁신을 집어넣은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사업에 따라 180 이제 용적률인 걸 220, 200%의 용적률 230, 사례에 따라 다양하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용적률을 올려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높이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네. 높이가 올라간다고 디자인 혁신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부산의 지금 도시의 디자인 경관의 문제는 디자인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주변과 조화 없이 초고층으로 올라가는 건물이고, 이런 건물들이 하늘도 산도 바다도 다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디자인 혁신을 빌미로 용적률을 올려준다면 부산시 경관은 사실 또 어떻게 되든지 신경 안 쓰겠다는 표현이라고 보고요. 잠깐 끊고 가면 여기서 그러니까 초고층 건물 이미 올라갔으니까 네. 그 주위가 낮으니까 네. 디자인을 위해서 네. 좀 높이를 맞춘다. 맞습니다. 북한의 예를 들면 이런 느낌 그게 사실 이미 올라간 고층 건물은 어쩔 수 없지만 주위가 너무 이렇게 좀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까. 북한이 지금 병풍처럼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거든요. 예. 삼복도로에서도 바다가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결국 삼복도로 구릉지, 예를 들면 구릉지에도 또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디자인이 혁신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인데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용적률을 바꾼다는 게 대부분 아파트가 들어서거든요. 예. 근데 그렇죠. 아파트는 전주에 가든 서울에 가든 광주에 가든 대구에 가든 다 똑같습니다. 디자인이 혁신된 아파트.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게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다음 소식이고요. 건설 경기 침체 및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변경한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 좀 드냐면요. 네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최대 15%의 용적률을 완화해 주겠다는 겁니다. 예. 하도급을 하게 되면
그런데 반면에 시형 아파트 및 재난 위험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변경하지 않았고요. 예, 예. 지속 가능한 공동주택과 녹색 건축 인증 에너지 효율 등급 등의 기존의 인센티브가 적용이 됐거든요. 근데 이건 삭제한 겁니다. 어허.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책이 어떻게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인지 사실은 끼워 맞추기 같은 느낌이네요. 의문이고요. 또 부산시가 그리고 이제 그림을 첨부를 했어요.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강변, 구릉지, 역세권 이렇게 세 개를 나눠서 했거든요. 예. 근데 개방형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개방형 보행로를 만들면 뭐 24시간 그 어떤 건축물에 일반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면 초고층도 짓게 해주겠다. 짓게 해주겠다. 예. 그러니까 강이고 산이고 도로변도 모두 초고층 건물로 덮어버리겠다는 정책은 아닌지 의심을 안 할 수가 큰 없습니다. 도로 내주면 큰 네. 도로가 쫙 나오면은 네. 그 옆에 이제 고층 건물, 그러니까 도로 네. 내기가 좀 돈이 드니까 예, 예. 그럼 고층 건물 용적률을 좀 더 주고 이제 고층 건물 올릴 수 있는 여지를 주겠다. 예, 요것도 이제 마련을 한 거네요, 그죠? 예, 지금 수성구 대구 수성구에 보면 가로변 그러니까 우리 큰 도로변에 있는 그 가로변 있잖아요. 그 네, 보통 네. 상업시설 아닙니까? 예, 예. 거기에 초고층을 다 허용했어요. 근데 지금 분양이 안 돼서 난리가 났을 뿐만 아니라 그럼 뒤에 있는 건물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또 예. 일조권 문제가 생기지. 예. 기후 변화를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그러니까 건설 경기 침체는 알겠는데 네, 여기에 왜 들어갔는지도 좀 살짝 의문이 들긴 하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 지원을 강화하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 요거 시행한다는 내용. 네.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 이게 좀 생소한데. 예, 기존에 네. 이제 정비 계획은 주민이 직접 계획안을 마련해서 이제 제출하는데 예, 예. 이런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예예. 공공이 용역 지원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루도록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이제 공공이 용역 지원을 하게 되면 용역비를 지원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예. 주민의 용역비 부담은 경감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겠다는 건데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이란 대목에는 뭐 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저 공공의 지원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네.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형평성 있게 써야 하는데 특정 정비 사업에 특정 민간에게 들어가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은 아닌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 안 줄 것인지 그 기준이나 이런 게 되게 복잡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 그러니까 어떤 주민이 직접 계획안을 마련해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서 공공의 용역을 지원을 해요. 그러면 원래는 기존의 주민들이 하는데 그렇지 않고 네. 거기서 공공이 그 이제 입안 계획을 도와준다는 얘기지. 한다는 거죠. 아, 같이 먼저 예. 양미수 사무처장이 예. 동네에 뭐가 있어요. 재개발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원래는 주민들이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 정비 계획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서 공공이 이 개발은 이 정비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고 지원을 해준다는 근데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난개발을 좀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좀 그렇죠. 장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예, 예. 반대로. 그런데 네. 그러면 애초부터 그런 게 있다면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그런 걸 해오고 그 전에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세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산은 2030 도시계획, 2020 도시계획을 계속 수립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그 지역만의 또 특정한 어떤 그 지역적 특성이 있지 않을 겁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게 벌써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이드라인 언제든지 제시할 예. 수 있는데 오히려 뭐 그렇게 공공성에 부합하거나 주변과 좋아 있는 걸 했을 때 오히려 앞에서 주기로 했던 그런 인센티브를 여기다 주는 게 맞죠. 근데 그 인센티브를 용적률을 높여주고 높이를 높여주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인센티브라는 것이 다 용적률과 높이로 몰고 가니까 오히려 좋은 건축물이 더 높이 지어지고 더 경관을 가리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사업 추진 기간을 좀 크게 단축시켜준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 네. 뭐 사실 속도는 낼 수 있겠지만 그런 만큼 또 허점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도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보통 보면 조합을 설립 후에 사업 네. 시행 계획 인가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 오던 각종 심의, 예를 들면 건축 심의, 경관 심의, 교통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 교육 환경 평가, 도시 관리 계획 심의까지 통합해서 보통 2년 정도
걸리는 것을 6개월로 단축해서 예, 예. 신속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하게 해주겠다는 건데 네네. 이 계획은 지난 보궐선거 2021년 4월 7일 날 박형준 시장이 당선되고 채 한 달이 되기 전 4월 19일에 유사한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사실은 민원인들의 민원을 오랫동안 처리해주지 않고 고의로 이렇게 기간을 연장시키는 건 문제입니다. 네네. 예, 근데 예. 건축, 경관, 교통, 환경, 교육 등은 시민의 안전과 편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 통합하고 단축해서 심의할 경우 서로 배치되는 상황일 때 어떻게 조정을 한다는 것인지 통과시켜주기 위해는 의례적인 심의를 하지 않을까 우려스럽고요. 특히 이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면서 보낼 학교가 없던가 아니면 학교가 늦게 지든가 해서 대단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민원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반드시 필요하고 제한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제외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이기대 공원 입구에 아파트를 짓는 계획이 조건부로 승인됐어요. 예. 여기에 대한 심의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지금과 같이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통합했을 때 그럼 통합 심의를 하는데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떤 또 안전 조치를 할 것인지도 같이 발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주민에 대한 이주 대책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맞습니다. 건데.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시가 발표할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전문가들하고 논의해서 발표했을 수도 있는데 예.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뭐 교육위원회, 교통영향평가, 환경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잡음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네. 꼭 거쳐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어떤 게 뭐 만들어지고 나서 뭐 차 막히면은 그때 교통영향평가 어떻게 했는지 들여다보면 좀 졸속으로 했고 또 학교 주변에 이렇게 높은 건물 들어와요? 교육위원회 평가하는 거 보니까 그때 또 졸속으로 했고 네.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글쎄요 이렇게 뭐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버리면 훨씬 더 좀 졸속으로 이루지 않을까 이런 걱정 충분히 이해가 되고 기한에 맞추려고 또 되게 빨리빨리 하다 그렇겠죠. 보면 놓치는 게 많아질 네. 수 있습니다. 예. 특별 건축구역 활성화 시범 사업 이걸 추진해 가지고 세계적인 건축가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설계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제 부산에서도 유명한 건축가들의 설계한 건물들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네 가지 중에서 이게 제일 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발표라고 여겨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런 공모전을 해서 시민들이 여기 공모에 참여해서 제가 만약에 당첨이 되면 네. 제가 지으려는 건축물을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건축가가 건축을 하면 혁신적인 건축물이 나온다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한국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지 못한 좀 후진적이고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 아니면 이것이 아니면 또 다른 특혜를 주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공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 시민에게 유일하게 제공되고 있는 평지 공원입니다.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좋아하는 공원 맞습니다. 저도 되게 여기 좋아하고요. 네네. 하지만 원래 여기는 역사적으로 되게 오래된 곳 아닙니까? 그럼 그 역사가 켜켜이 쌓여서 또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세계적인 공원 설계자가 설계한 공원이거든요. 근데 네네. 역사적 시설물은 거의 다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산 지역에는 각종 난개발 건축물들 그리고 산이나 바다나 이런 데 들어서 있는 건축물들이 대부분 국제 공모를 통해서 설계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제 공모를 통해서 설계된 작품들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시민들한테 사랑받거나 아니면 멋져하는 그런 풍경이 되는데 그렇지 않죠. 산 위에 들어서 있거나 다른 아파트를 그리고 해안을 독차지하거나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오페라 하우스 지금 재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한국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유명하고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분들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혁신적인 건축물, 좋은 건축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항령산도 지금 도심의 허파인데 이런 사정을 전혀 잘 모르는 한국에서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이상한 또 전망대를 제안을 했거든요. 예. 사업 시행사가.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부산이 사실은 뛰어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산에 맞는 부산스러운 건축물이
필요한 것이지 부산을 잘 모르는 건축가가 설계한 우리한테 맞지 않는 그런 건축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모에 당첨되면 이 경우는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배제한다고 하는데요. 절차도 간소화하고 높이 제한도 해제하고 용적률도 완화한다고 합니다. 혁신적인 건축물이 필요한 것인지 용적을 올려주고 용적률을 올려주고 높이를 올려줄 건축물이 필요한 것인지 부산시가 좀 모호하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누가 이렇게 세계적인 건축가가 그 기획하고 설계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한번 더 봐주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네. 우리가 좀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예, 주말도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다양한